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행복진료실 열리는 날입니다. 그 전에 뉴스부터 챙겨보죠. 네, 첫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땅 투기로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LH 혁신안이 마련됐습니다. 채널A 단독 취재 결과 정부는 LH를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기능별로 3개 회사를 두는 방안을 여당과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 회사가 주거복지를 맡고 토지개발, 주택건축을 담당하는 자회사로 나누는 건데요. 정부는 이 밖에도 전 직원 재산 등록과 실사용이 아닌 부동산 소유자의 고위직 승진 차단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또 있죠. 유령 청사가 된 관평원 의혹이 있습니다. 현재 청사는 대전에 있고 신청사는 세종에 있고 관평원은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내세우면서 세종시로의 이전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현재 청사에서 거리와 신청사의 차이는 불과 11분 아끼자고 혈세 171억 원을 날린 걸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년 일자리 고민 많으시죠? 정부는 부처마다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의 단기 일자리를 늘렸는데요. 고용기간이 정해진 단기 일자리다 보니 단순 업무밖에 할 수 없다는 평입니다. 하지만 세금으로 만든 이런 일자리는 고용 통계에 반영이 되는데 실제로 지난달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 처방이라고 하더라도 경력 개발처럼 취업에 도움이 되게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코로나19 백신의 종류를 달리해서 접종하는 이른바 교차 접종이 도움이 된다는 일부 연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우리 정부도 조만간 관련 임상 실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유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백신 접종 분석팀장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국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들에 대해서 화이자 백신 등 교차 접종 임상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646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3만 4천여 명이고요. 1차 접종자는 1,700여 명이 추가돼서 376만여 명, 2차 신규 접종자는 9만 2천여 명으로 지금까지 총 127만 3천여 명이 2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어떤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내리고 있는 이 비는 오늘 낮 동안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그치고 난 후에도 종일 하늘 표정 흐리겠고요. 낮 동안에도 서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비의 양 보시면 중부와 전북, 영남 지방은 낮까지 5mm 미만의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강원도와 영남 지방 밤까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동해안은 오후까지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부니까요. 시설물 피해 없도록 관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 기온 14도에서 16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2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낮까지 비가 이어지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간편한 외투 하나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5월 21일 금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 행복진료실과 함께 건강 챙겨보시자고요. 네, 행복진료실에서는 여러분이 진짜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모아서 속 시원하게 답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민욱 신경과 교수, 모선 한의학 박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차윤환 식품생명과학 박사 그리고 이보은 요리연구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행복진료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행복진료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진료를 할까요? 자, 주제 힌트 주십시오.
아, 시계가 있고 네. 금이 있네요. 금괴. 이거는 알 것 같아요. 시간은 시간은 금이다. 금이다. 그렇죠, 그렇죠. 시간은 금이다. 네. 시간은 금이다? 저 골든타임. 네. 골든타임. 오늘의 주제인 이것은 시간하고 아주 연관이 있는, 연관이 깊은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아파, 신호가 왔어, 바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골든타임. 아, 바로 가야 돼. 바로 다음 힌트 가요. 119. 그러니까요. 구급차가 나오네요. 자기가 급해, 지금. 바빠요. 네? 그럼요. 이것 때문에 응급실을 정말 많이 찾으시거든요. 네. 이게 심장 질환 그리고 폐렴과 함께 우리나라 사망 원인 3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골든타임, 시간을 다툰다. 빨리 도착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심장인 줄 알았더니 심장은 벌써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거 아니네. 네. 그러면 암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암은 그까지는 다리 아니잖아요. 질환이 아니니까 탈락입니다. 근데 뭐든지 시간을 다투죠. 안전사고 같은 경우도 빨리 가야 되니까. 그렇죠. 네. 네. 자, 다음 힌트 보겠습니다. 마지막 힌트는 사연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한번 바로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남성입니다. 어느 날 두통이 시작되더니 이까지 빠지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싶었는데 어느 날 술 한잔하고 잠들었는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자다가 이 질환이 찾아와서 의식을 잃은 거래요. 열심히 재활 중이긴 한데 아직도 무섭습니다. 행복진료실 주치의 선생님들 저 좀 도와주세요. 라는 사연. 네. 아. 아니, 50대. 잠이 들었는데? 네. 남의 일이 아닌데, 지금 여기. 남의 그쵸. 일이 아니, 아닌데. 감이 오긴 하는데 이건 정말 촌각을 다투거든요. 예. 자, 오늘 진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막히면 죽는다. 뇌졸중 위험에서 벗어나는 법 준비했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아, 뇌졸중 무섭죠. 그럼. 정말 네. 무섭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3대 사망 원인 중에 하나고요. 단일 질환 사망률입니다. 1위는 심장 질환이고요. 2위는 폐렴이고 3위는 바로 오늘 말씀드릴 뇌졸중입니다. 불과 한 6년 전까지만 해도 뇌졸중이 1위였는데 네. 이제 3위로 물러났죠. 그만큼 많이 예방도 되고 있지만 사실 한켠으로는 뇌졸중 그 자체의 5년 내 사망률이 46%에 이를 정도로 여전히 사망률은 높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결국 다른 합병증, 후유증 때문에 더 큰 손실을 수 있는 병이니까 더 무섭죠. 네. 네, 거기다 우리 뇌졸중하면 흔히 또 중풍으로 많이 알고 예, 계시잖아요. 중풍이 무서운 건요. 사람이 아예 죽으면 또 괜찮은데 중풍 걸리고 나서 오히려 그 후유증으로 더 삶의 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뇌졸중을 앓고 나서 정상 생활로 복귀한 사람이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아니, 뇌졸중이 오면 3명 중에 한 사람은 정상생활이 불가능하다 이런 그렇죠. 얘기네요. 네. 너무 무서운데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풍이 안 오게 하는 게 최선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곤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일단 뭐 뇌졸중 하면 우리가 항상 헷갈리는 게 있죠. 네. 뭐 뇌졸중, 뭐 뇌경색, 뇌출혈 맨날 네. 그런 얘기 하면서도 뭐가 뭔지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뇌졸중 하면은 저 의학계에서 말하는 뇌졸중 또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중풍 비슷한 의미라고 보여지고 뇌졸중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혈관이 터져버리는 뇌출혈, 그리고 하나는 혈관이 막혀버리는 뇌경색인데요. 80년대까지만 해도 뇌출혈이 훨씬 더 많았지만 최근에는 뇌출혈이 훨씬 더 많이 예방되면서 이제 뇌경색이 뇌출혈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데 이 부위가 어디든지 터지거나 막히든지 이 부위에 따라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뭐가 더 심각하다, 뭐가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요 뇌졸중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은 역시나 혈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자로서 이제 풀어보면 혈액 혈자에다 막의 전자거든요. 혈액을 막게 되는 그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혈전이 돌아다니다가 어딘가 한 군데를 딱 막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그 부위가 뭐 괴사가 된다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뭐 뇌졸중 뭐 제가 젊지만 그래도 얘가 왔었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MRI 뇌사진까지 찍어본 적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아무 증상 뭐 없는데 없는데 이게 어떤 증상이었냐면 한 10년 전쯤에 네. 강의를 하는데 그 저녁 야간반이었거든요. 네. 근데 저녁으로 이렇게 매운 이제 주꾸미 볶음을 먹고 갔는데 네. 갑자기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강의는 해야 되는데 그리고 네. 서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의식은 있는데 말이 이게 헛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얼마 만에 좋아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3시간짜리였는데 강의가 앞에 한 중간부터 갑자기 증상이 오더니 네. 한 30분 하고 나서는
잠시 30분씩 쉬지 않으면 다음 강의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끝날 때쯤 이제 정신이 좀 돌아와서 이 증상을 좀 여쭤봤더니 아 이거 뇌졸중 증상 중에 하나다. 아니, 그래도 정말 천만다행 아닌데. 네. 야, 지금 저희가 이렇게 너무 정상적인 모습으로 마주하고 있는 게 천만다행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자, 이렇게 주변에도 뇌졸중이나 혈관 질환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거든요. 보고 오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 정신을 잃게 되는 원인이 바로 심뇌혈관 질환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혈관이 막히면서 혈액과 산소 공급이 중단돼 생명에 위협이 되는 혈관 질환. 그 위험성은 여름철에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 기온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관은 혈관입니다.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은 혈압이 떨어지게 되고 탈수가 진행되면서 피가 끈적끈적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뇌졸중이라든지 신경경색 등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나이 불문, 연령 불문, 당신도 안심할 수 없는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병원에 있었다는 오늘의 주인공. 한창 뛰어놀아야 할 그때 병원 생활을 했던 사연은 무엇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 뇌출혈이 있어가지고 7살 때 뇌수술 2번 했고요. 사회 살면서 또 여러 번의 또 수술을 했었어요. 일단 가장 큰 건 7살 때 뇌수술 2번 하고 식물인가 상태로 한 38일 정도 누워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 뇌수술을 2번이나 받은 이후 왼쪽 팔과 다리가 불편해져서 자연스러운 활동이 힘들어졌습니다. 오래 걷다 보면 이제 이쪽 오른쪽 다리가 힘이 빠져가지고 왼쪽 다리로 지탱을 하게 되면은 왼쪽 다리 그냥 주저앉거나 막 떨리거나 거의 못 걷는 상태죠. 일단 장애 판정을 받고 뇌수술 이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장애 판정을 받고 성인이 돼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요. 어렵게 직업을 갖게 됐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왼쪽 팔과 다리에 마비 증상이 반복적으로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온 또 하나의 시련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오른쪽 눈은 시야가 다 보이는데 왼쪽 눈은 시야가 많이 좁아요. 예를 들어 이게 보이는데 이게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여요. 이 정도면 엄지손가락은 보여요. 이 정도는 와야지. 아, 이제 보이네. 처음엔 3분의 1 정도의 시야가 저하됐지만 시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 또다시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질 않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너 뭐야? 너 이것도 못해? 그러면서 이것저것 지적을 많이 당하니까 많이 원망스러웠어요. 다른 장애인보다는 나으니까 좋긴 한데 일반 사회 나가면은 지적질을 많이 당해서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다시는 뇌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고 있는 주인공. 지금 제일 불편하게 느껴지는 게 어떤 거예요? 일단은 제가 한 번씩 머리 끝에서 발 끝까지 딱 잘라가지고 왼쪽이 좀 저릴 때가 있어요. 한 번씩. 주인공의 경우는 날씨가 더워질수록 신경 써서 혈관 관리를 해야 합니다. 엉덩맥 루 때문에 모세혈관을 통해야 되는데 그걸 통하지 않고 바로 연결이 돼서 피가 쫙 지나가 버리면서 그 혈관들이 약해져 있으니까 거기서 출혈이 손상이 되어 있잖아요.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다른 그 말초혈관의 모세혈관들이 다들 이렇게 확장이 되게 되고요. 모세혈관들이 확장되게 되면은 심장에서 보내주는 혈액들이 아무래도 말초로 빠지다 보니까 혈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날이 더워지게 되면은 탈수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탈수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 역시 똑같이 혈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혈압이 떨어지면은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심혈관 질환들 그런 확률들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자칫하면 한순간에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혈관 질환. 더워지는 날씨에 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으십니까?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그리고 저게 이제 아까도 후유증 말씀하셨지만 네. 저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골든타임을 잘 찾아서 그나마 네. 정상 생활을 회복하신 분들도 있고 정말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게 뇌졸중이라는 게 보통 겨울에 이 증상 많이 있지 않습니까? 되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네. 하지만 이게 유병률로 보면 또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면 대체 요즘 같은 시즌에는 왜 뇌졸중이 많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지금 봄철에 많이 불어오는 게 바로 황사랑 미세먼지잖아요. 네. 이게 또 뇌졸중의 직격타예요. 그래요? 황사랑 미세먼지가요? 네, 이 세계 188개국에서 뇌졸중의 위험 기여도에 대해서 조사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물론 당연히 첫 번째 위험 요인은 고혈압이었어요. 그런데 이 실외의 대기 오염 수치가 높아지면 많아진다는 것이 7위에 꼽혔습니다. 주요한 뇌졸중의 원인 인자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나라 이 국립환경보건원에서 과학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를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먼지와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미세먼지로 나누잖아요. 이 두 가지 모두 다 뇌졸중에 기여하는 위험도가 높다고 나타났어요. 이 수치들이 높아지면은 뇌졸중의 발병률뿐만 아니라 사망률 또한 높아질 수 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럼 뇌졸중이요 우리가 골든 타임이 있다고 하잖아요. 혹시 네. 이게 뇌졸중이다 하고 느끼는 무슨 전조 증상이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우리가 이제 뇌졸중 학회에서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웃 손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웃 손발? 네. 이 차 박사님도 미니 뇌졸중에 의심되는 증상을 겪으셨지만 이 이웃 손발이 하고 웃으면서 양쪽 이빨이 잘 보이는지 대칭적으로 보이는지를 보는 거고요. 네. 그리고 살짝 웃어보면서 미소를 살짝 지으면서 웃어보면서 양쪽 입꼬리가 동일하게 올라가는지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두 가지만 봐도 안면신경에 문제가 있는지를 찾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손발은 말 그대로 손과 발에 마비가 있는지를 찾는 건데요. 뭐 간단하게는 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손을 앞으로 내밀어서 네. 조금씩 이렇게 돌아가는지를 볼 수 있죠. 발도 비슷하게 볼 수 있고요. 네. 마지막 발은 우리가 말하는 발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어눌하게 나와서 술에 취한 사람처럼 발음이 어눌하게 나오거나 차 박사님처럼 막 언어가 안 나오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으면은 바로 병원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 손발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웃 손발에 더해갖고요. 좀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 갑자기 사물이 한 두 개로 갈라져서 보인다거나 한쪽 시야가 가려진다거나 네. 너무 어지러워서 균형 잡기 힘들다거나 몸이 한쪽을 자꾸 이렇게 기운다 싶으면 이것도 중풍 전조 증상이니까 빨리 병원에 찾아가셔야 합니다. 네. 특히 이것과 함께 평소에 내가 늘 잘하던 행동들 있잖아요. 아침에 뭐 옷을 입고 넥타이를 맨다거나 자동차 키를 들고 뭐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눌러서 내려간다거나 하는 평상적인 동작 자체의 어눌함이 발견되면 역시 이것도 미니 뇌졸중 증상일 가능성이 많아요. 미니 뇌졸중 겪고 나면은 10명 중 2~3명은 3개월 이내 진짜 뇌졸중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이때 병원을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한참 지났죠? 10년 전이었어요. 다행이네. 중풍은 예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우리 치미병이라고 그래가지고 병이 생기기 전에 병이 오지 않게끔 예방하라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가 치미병 할 수 있도록 오늘 중풍 피할 수 있는 그 비법을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한 뇌졸중. 네. 근데 이게 환절기에 더 오기 쉽다 그러니까 오늘 예방법 확실하게 좀 배워보자고요. 네. 막히면 죽는다. 뇌졸중 탈출 건강법입니다. 자, 이번 선생님, 모사원 선생님, 양파. 양파를 들어주셨어요. 이게 비법이네요, 양파가.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뭔지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수 밥상입니다. 갑니다. 양파 가지고도 여러 가지 요리가 가능한가요? 아, 그럼요. 양파를 무시하시는 것 같은데. 이 양파가요, 혈관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예, 그래서요, 요새 딱 지금이 5월이 양파가 많이 나오는 시기예요. 양파 중에서도 지금 나오는 햇양파가 아주 맛있거든요. 이 양파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혈관과 양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국 음식이 좀 기름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혈관 질환이 의외로 없는 게 바로 이런 양파를 많이 먹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양파에 들어있는 쿼르세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우리 몸속 혈관벽의 손상을 막아주고요. 콜레스테롤과 이런 혈압을 떨어뜨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양파를 먹으면 약간
매운맛이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황화아릴, 유황아릴 이런 성분들인데 이게 우리가 먹게 되면은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그런 효과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알리신이라고 하는 또 매운맛 성분은 또 유해균들의 증식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또 이것들이 혈소판이 생겨서 혈관이 막히는 것들을 또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꼭 챙겨 드셔야 됩니다. 네. 그럼 양파를 어떤 요리해 주실 거예요? 양파가요, 사실 지금쯤 나오는 햇양파 가지고는요, 장아찌 많이 만들어 잡수시고요. 그다음에 양파가요, 얼마든지 요리에 주조연으로 활약을 많이 합니다. 제가 오늘은 양파 가지고 콩나물 무침처럼, 시금치 나물처럼 무쳐 먹을 수 있는 양파 나물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저희 남편이 양파 장아찌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한번 도전해 보려고 했는데 네. 이게 뭐 끓이고 식히고 다시 끓이고 이 과정이 너무 번거로워서 그쵸. 그냥 먹지 마 그랬거든요. 너무 이거 번거로운 작업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오늘 네. 우리 예인 씨의 남편분이 꼭 양파 장아찌를 먹도록 제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하면은요, 양파가 일단은 기다리는데 오래 걸려요. 근데 지금 나오는 햇양파가요, 굉장히 수분도 많고, 그 다음에 부드럽고 아삭하고 정말 씹으면 약간 과장해서 배맛인가? 이 정도로 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끓이지 않고 바로 만드는 양파 장아찌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 근데 끓이지 않으면 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역시. 네. 일단 양파부터 먼저 고르러 갈까요? 네. 양파 시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양파가 두 가지 모양으로 나옵니다. 한번 올려볼까요? 모양이 다르죠. 확실히 다른데요? 그러네요. 다르죠? 요거는 우리가 보통 암양파라고 그러고요. 요거는 순양파라고 해요. 근데 이 순양파는 지금쯤 나오는 양파, 우리가 5월이 되면은요, 양파 밭을 가잖아요. 그럼 양파 그 줄기가 쫙쫙 다르게 늘어져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양파를 수확하는 시기예요. 바로 그 양파가 요 순양파인데요. 이 순양파는 지금쯤 우리가 만드는 양파김치, 그다음에 양파장아찌 이런 데 먹는데 아주 좋고요. 이 암양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직감이 굉장히 단단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관할 때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보관한다 그러면 요렇게 모양, 그다음에 장아찌 담는다 그러면 요 모양을 구입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어느 걸 고를까요? 예인 씨? 일단은 상하지 않고 네. 네. 깨끗하고 이런 걸 깨끗하고. 골라야 되지 않을까요? 대부분이요, 양파가 이렇게 겹겹이 이제 껍질을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딱 보면, 쟤 굉장히 단단하게 생겼네, 이런 게 있어요. 굉장히 단단하고 조직감이 좋은 걸 골라야 되고요. 무엇보다 무거워야 돼요. 무거워야 네, 돼요? 묵직해야 돼요. 왜냐하면 안에가 상해 있으면 굉장히 가볍거든요. 가뿐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묵직한 거 구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보통 저장 양파는 나중에 이렇게 암양파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지금 많이 나오는 게 요런 색, 요렇게 세모의 양파거든요. 네. 요거는 신문지를 깔아놓고 한 이틀 정도 말렸다가 실온에 보관하시면 훨씬 더 오래 드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분감을 조금 말려주셔야 돼요. 아셨죠, 예인 씨? 네. 자, 이제 하나 또 청정이 배워갑니다. 됐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양파 장아찌를 제가 담아 볼게요. 일단 양파를 이제 씻었어요. 씻었으면 우리가 보통 양파는 앞뒤쪽을 잘라서 씻잖아요. 근데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앞뒤쪽을 자르셔야 돼요. 그래야 속 안에 수분이 많이 들어가질 않아요. 속 안에 수분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어머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죠. 야, 골마지가 잔뜩 껴갖고 저거 버려야 되겠다. 골마지가 낍니다. 그래서 꼭 수분이 없어지도록 깨끗하게 닦은 후에 껍질 버리지 마시고 제가 알기로는 모 선생님 뭘 차를 준비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껍질도 쓰셔야 되니까 껍질 버리지 말아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썰어야 되겠죠. 이렇게. 딱 썰고. 네, 뭐 저는 양파장아찌 워낙 좋아해서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썰어요. 이래야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야 뭐 고기랑 먹을 때도 맞아요. 좀 씹히는 것도 네. 있고. 양파 향이 확 나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간짜장이 확 땡기네. 맞아요. 또 간짜장에는 양파 또 푸짐하게 들어가 줘야 되죠. 참 대단한 게 간짜장에 양파 넣어서 만들었는데 또 먹으라고 양파 주잖아요. 근데 또 그거 찍어 먹어야 맛있어요. 맞아요. 자, 이렇게 양파를 준비를 했으면 저는 오늘 햇양파 장아찌에 딱 두 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요거 청양고추. 또는 만약에 집에 우리 아이들은 청양고추는 좀 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오이고추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풋고추 넣으셔도 됩니다. 네. 그다음에 요거는 꼭 있어야 돼요.
레몬 슬라이스가. 네, 레몬 3조각 정도는 꼭 있어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한번 담아 볼게요. 일단 밀폐병에다가요. 근데 햇양파 장아찌를 담을 이 밀폐병은요, 꼭 열탕 소독을 해주셔야 돼요. 열탕 소독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제가 냄비를 펄펄펄 끓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병을, 깨끗하게 씻은 병을 불을 끈 상태에서, 그럼 증기가 오르겠죠. 그죠. 엎어 놓으세요. 이렇게 올라올 그러면 때. 안쪽으로 증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물이 좀 식잖아요. 그러면 요걸 그대로 가져다가 이렇게 도마 위에다 그냥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절대로 손을 대지 마세요. 그러면 증기에 의해서 열탕 소독이 다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돼야지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아서 햇양파 장아찌를 한 달 내내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네. 그럼 담아 볼게요. 네. 너무 쉬워요. 이거 제가 찾아봤는데 어렵던데. 이게 쉬울 수가 없거든요, 이 장아찌가. 그러니까. 날 못 믿어요. 믿습니다. 네. 자, 양파를 넣고. 이렇게 넣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 이렇게 청양고추도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양파 또 넣어요. 요게 지금 양파 한 4개 정도의 분량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큰 거는 한 3개 정도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작은 거는 한 4개에서 5개까지 준비하셔도 되겠어요. 저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금방금방 또 담아요. 이래야 아삭아삭하고 맛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부어요. 이렇게. 만약에 빨간 고추 좋아하시면 빨간 고추 넣으셔도 괜찮아요. 네. 여기다 뭐 오이 같은 거 넣어주시는 분들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네. 왜냐하면 오이 수분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파 장아찌는 딱 양파만 넣고 잡수시면 돼요. 만약에 마늘종이 좀 있다 넣으셔도 되는데요. 네. 마늘종이 살짝 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마늘종을 끓는 물에 살짝 데쳤다가 찬물에 헹궈서 넣으시면 되겠어요. 네. 자, 이렇게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양파도 마지막에 넣고, 그리고 맨 위에다가 좀 양파 뜨지 말도록 레몬을 이렇게 올려줘요. 이것도 향도 살짝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양파하고 레몬이 또 궁합이 잘 맞아요. 네. 자, 이렇게 이제 넣었어요. 자, 그렇게 이렇게 넣었으면 요거 이제 준비를 해 놓고요. 네. 우리를 뭐 하느냐 하면 바로 가장 중요한 거죠. 작물을 만들어야 돼요. 작물이 있어야죠. 네. 네. 작물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저희는 지금 햇양파 장아찌 끓이지 않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먹을 수 있거든요. 지금 당장 담아서 1시간 후부터 잡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넣어요. 다시마 우린물. 네. 먼저. 그래야 짠맛이 조금 덜하겠죠. 그리고 제가 만약에 끓여 붓는다 그러면 간장부터 넣겠지만 지금은 안 끓여 붓잖아요. 네. 그래서 해야 될 게 있어요. 설탕부터 부어요. 그래야 미리 설탕을 녹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소금도 미리 넣어요. 네. 이거 설탕과 소금의 양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설탕하고 소금의 양은요. 지금 햇양파가 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설탕의 양을 굳이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한 2분의 1컵 내지 아니면 식초는 그의 반. 네. 만약에 설탕이 1컵이다. 그럼 식초는 반 컵만 준비하시면 돼요. 네. 요걸 이제 잘 녹여요. 설탕이 좀 잘 녹아야 녹네요. 되니까 이렇게 잘 녹이세요. 네. 근데 만약에 여기에다가요. 간장을 먼저 넣잖아요. 그럼 설탕이 잘 안 녹아요. 왜냐하면 염분 때문에.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물에다가 먼저 이렇게 녹이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잘 녹이세요. 이 정도는 저도 할 수 있는데, 선생님. 저 시키시면. 아, 그래요? 제가 지금 굳이 뭐 별거 할 게 없어가지고 제가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거의 좀 녹았다 싶으면 여기에다가 뭘 넣느냐 하면 이제야 비로소 간장을 넣어요. 간장을 넣어요. 이거 그냥 진간장. 네, 그냥 일반 진간장이에요. 근데 우리 집에 국간장이 굉장히 감칠맛도 있는데 짜지도 않는다 그러면 국간장 하셔도 괜찮아요. 네. 그냥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은 국간장 그렇게 맛있는 게 없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간장 쓰셔도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요거 이게 뭐예요? 이게 그 식초. 뭐 같아요? 식초구나. 식초죠? 이제 식초 넣어요. 이렇게 장아찌를 이렇게 간단하게 만드신 분 정말 처음 봐요. 그렇죠. 굉장히 번거로운 그러면 작업인 줄 이제 알았는데. 요걸 부어요. 네. 준비된 거 이제 붓기만 하면 끝 아니에요? 네, 오. 부어요. 짠. 예쁘다. 이렇게 보는데 예쁠까요? 레몬색이랑 뭐 고추랑 이렇게 색깔도 예쁘네요. 딱 맞죠? 딱 맞으면 이제 여기에 요거
넣으셔야지만 골마지 끼지 않고 그다음에 한 달 내내 드실 때 아주 맛있게 상큼하게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작물이 좀 모자르는데 네. 더 만들어 보여야 되지 않나? 요거 양파가 삭잖아요. 그러면 쭉 내려가요. 그래서 지금 딱 맞는 사이즈예요. 자, 그럼 이제 맨 마지막 요거 이건 또 뭐예요? 냄새 맡아보세요. 이게 뭐죠? 느낌의 그거 아니에요 혹시? 이거? 뭐예요? 딱 요거. 청주? 소주예요. 소주예요. 소주 반 컵만 위에다가 이렇게 올리세요. 그러면 소주구나. 이 소주가 알코올은 날아가면서 안에 있는 그 소주의 그 살균 성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골마지 끼지 않고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만들었으면 요거는 제가 어제 저녁에 만든 거거든요. 네. 보세요. 야. 이게 그러니 어제 저녁이면은 24시간이 안 된 거잖아요. 24시간 안 된 거거든요. 이거 한번 잡숴보실래요? 네, 좋죠. 장아찌를 이렇게 24시간도 안 된 거를 바로 먹을 수 있는지는 모르셨죠? 어때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레몬의 상큼한 향도 싹 돌면서 네. 짜지도 않고 우리 그럼 모사원 선생님도 한번 잡숴보실래요? 그냥 깜짝 놀랄걸요? 맵지 않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유, 무슨 안 매워요, 하나도. 매운맛도 없고 네. 오히려 상큼해요. 그쵸? 상큼하죠? 근데 저런 거는 진짜 피자 먹을 때도 그러니까. 이런 거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요 햇냥파 피자에 딱 장아찌는요, 올리면 네. 맛있죠? 피자도 좋지만 우리 많은 분들 치맥도 하시잖아요. 치킨에 치킨 무 대신에 드셔도 네. 되고요. 그러니까 약간 느끼한 거 먹을 때. 맞아. 네. 피클 대신에 먹으면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 왜 부침개 많이 부치잖아요. 네. 요새 조금 비가 많이 오니까 네. 거기에 겉들여 드시면 굉장히 맛있어요. 야, 오늘 찍어 같은 먹어도 날 맛있고. 좋겠네. 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햇냥파 장아찌 만들었으면 이제는 제가 나물 하나 알려드리려고 네. 해요. 나물이 뭐냐면 바로 양파 나물이에요. 양파나물. 양파 나물 드셔보셨어요? 양파나물. 처음 듣죠? 양파 저는 나물. 저 고깃집 가서 고기 먹을 때 네. 이렇게 썰어가지고. 해서, 이렇게 썰어서 그거 고기에다 싸서 그거는 양파 샐러드고요. 샐러드. 이건 양파 나물이거든요. 양파 나물은 요겁니다. 바로 요게 지금 반 갈은 양파잖아요. 요거를 가로로 채를 썰어요. 가로로 세로가 편하지 않아요? 세로로 채를 썰게 되면 네. 두꺼워서 익혀지는 시간이 안 있겠죠. 근데 가로는 요게 결을 저희가 지금 결 반대로 써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게 데쳐지게 되면 굉장히 부드럽고 야들야들하겠죠. 이거 보세요. 결이 반대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팔팔 끓는 물에다가 이제 한번 데칠 거예요. 데치는데 그냥 데치지 마시고요. 요거 꼭 넣으셔야 돼요. 요거 국간장. 양파가 약간 단맛 나지만 약간 기린 맛도 나거든요. 네. 그래서 국간장 넣고요. 그다음에 요거 소금. 소금. 네, 소금 약간 넣어주세요. 그래서 팔팔팔 끓을 때 요거 넣어요. 가로로 썬 양파입니다. 네, 가로로 썬 양파를 이렇게 다 넣으세요. 또 양파 나물은 저는 정말 처음 들어요. 요거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저희 엄마가 반찬 하실 거 없으면 양파 나물 해주셨어요. 이게 굉장히 쉽잖아요. 양파 2개만 있으면 한 접시 나오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요거 데칩니다. 근데 얼마까지 데치느냐? 한 2분 정도 데치면 아주 나른해지거든요. 근데 네. 양파가, 햇양파는 사실 2분까지 안 가도 돼요. 한 1분이면은 아주 나른해지니까 그 상태로 데쳐서 주시면 되는데 요걸 이렇게 데쳐요. 자, 그러면 요거를 데쳤다고 치고 네. 제가 요따가 데쳐놨어요, 여기. 미리. 이렇게. 이거 보세요. 야들야들해졌죠? 진짜 요게- 나물처럼 요게 지금 야들해졌네. 나물 같아요? 네. 어, 느낌이 나물 나. 같죠? 무나물 같기도 무나물 하고. 같죠? 네. 자,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제가 한번 무쳐볼게요. 진짜 이렇게 보기에는 무나물 생각 딱 나요. 여기다가 이렇게 됐으면 일단 처음에 요거 이제 아까 제가 국간장하고 소금으로 간 맞춤을 해서 했어요. 네. 그래도 여기 살짝 간 맞춤이 돼야 되니까 소금으로 살짝 밑간을 하세요. 그리고 마늘. 다진 마늘. 네. 그리고 요거 들어갑니다. 깨. 깨. 요거 지금 들깨예요. 들깨가루하고 들깨. 그다음에 요 깨가루하고 같이 넣어요.
어우, 고소하겠다. 네, 그리고 들기름으로 양념해요. 맛있는 거 다 들어갔네요. 그래서 조물조물 묻혀요. 네. 근데 이렇게 묻히다 보니까 너무 허옇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색깔을 조금 입혀주면 좋겠죠. 네. 자, 무슨 색깔을 입힐까요? 초록색 우리 만만하잖아요. 네. 초록색 부추를 좀 넣을게요. 부추. 네, 부추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또 확 한번 살죠, 또.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그게 청양고추예요. 네. 그리고 홍고추도 좀 넣어주세요. 네. 홍고추. 오. 근데 예인 씨, 네. 제가 처음부터 다 넣고 무치지 따로따로 무치는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왜냐하면 처음부터 다 무치잖아요. 그럼 양파에 있는 수분이 바깥으로 나와서 부추가 약간 물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다 양파에 간이 배이도록 무치고 그 다음에 부추 넣고 그 다음에 홍고추 넣고 그 다음에 붉은 고추 넣는 거예요. 네. 이렇게 무쳐야 굉장히 맛있거든요. 요거 한번 잡숴 보시겠어요? 네. 아까 요거 너무 좋죠. 지금 예인 씨가 요거 제가 썼던 거니까. 썼던 거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잡숴 보세요. 요거는 간 맞춤을 딱 소금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삭아삭하고 맛있어요. 어때요? 전혀 맵지도 않고. 그쵸? 간도 딱 좋고. 그쵸? 아니, 진짜 맛있어. 전 못 먹어봤던 거기 때문에 어떤 맛이 그러니까. 궁금하시죠? 이게 맛이 정말 궁금했는데 네. 정말 나물. 그쵸? 그야말로 완전 나물이에요. 양파 나물이에요. 아마 어머님들이 이거 보신 그 행복한 아침 보신 어머님들이 야 그래 우리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 양파 나물 먹은 것 같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근데 아삭아삭한 식감도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식감도 너무 좋죠. 아, 정말 강추입니다. 이따가 한번 드셔보시고. 네. 네. 이번에 네. 무 선생님 뭐 어떤 거 준비하셨죠? 네. 이쯤 되면 우리가 오늘 주제가 뭐였는지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주제 우리 중풍 예방이었어요. 중풍, 뭔가요? 그 바람이잖아요. 네. 바람에 맞았다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오늘 양파에서 버려질 수 있는 자칫 모두가 사실 버리긴 하죠. 양파 껍질을 이용한 바람막이 차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 바람 마기차. 네. 네. 바람막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우리 아나운서님 봐보세요. 우리 흔히 입는 바람막이랑 이 소재가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진짜 그래요? 바람 막아줄 것 같아요. 그죠?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한번 바람막이차라고 붙여봤고요. 네. 근데 사실 양파 껍질에 교수님 성분이 많이 들어있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양파의 핵심 성분이 코르세틴인데요. 코르세틴은 실질적으로 양파 속이 아니고 양파 껍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껍질을 버리시면 그냥 양파에서 가장 좋은 성분을 그냥 쓰레기통으로 보내는 거죠. 아유, 아까워라. 네. 네. 오늘 되게 간단해요. 요거 양파 껍질이요 모아두셨다가요 깨끗하게 한번 씻어주세요. 그리고선 살짝 말리고 프라이팬에 약한 불로 한 번 덮어주시면 돼요. 좀 건조시킨다는 느낌이지 이거 색깔 변할 때까지 해야 된다면 다 타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살짝만 건조시켜 주시고요. 그러니까 1리터의 양파 껍질 하나 분량, 한두 개 분량. 그러니까 네. 저는 오늘 2리터의 양파 껍질 한 3개 정도 분량을 준비해서 이렇게 미리 아까부터 끓이고 있었어요. 되고 있었던 네, 거네요. 그냥 물 넣고 덮은 거 그냥 껍데기 넣고요. 이렇게 한 30분 정도 팔팔팔팔 끓여주시면 돼요. 근데 저는 저게 너무 정말 신박한 게요. 왜냐하면 요새 제가 국물, 그러니까 우리가 왜 표고버섯 우린물이라든지 다시마 우린물 할 때 꼭 양파 껍질 넣고 제가 밑국물 많이 만들거든요. 제가 굉장히 잘하고 있었던 거네요. 네. 좋은 성분이 다 들어간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사실 이대로 먹으면 맛이 좀 약할 수가 있어요. 네. 여기다 꿀을 좀 섞어가지고 드신다 그러면은 꿀 맛있게. 아니면 선생님, 이 요 양파차 좀 여리게 끓여가지고 보리차처럼 냉장고에 넣었다가 시원하게 수시로 마시면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나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준비가 된 거잖아요. 네, 이게 네. 꿀이랑 그렇죠. 다 꿀 들어있는 다 거. 들어있는 겁니다. 한번 맛을 볼까요? 어쨌든 양파 껍질을 활용해서 할 수 어, 있다. 네. 케르세틴이 많다. 근데 색깔이 갈색이 됐어요, 이게. 꿀 넣으신 거 맞아요? 근데 꿀이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선생님? 별로 안 넣네. 다 넣는데 네. 자기 입맛에 맞춰서 조금 더 넣고 가감하시면 됩니다. 네. 조금 더 쓰시지. 그러니까. 꿀을 아끼셨어요. 아니 그래도 이거 여름에 시원하게 해서 냉장고에 넣고 네, 드시면 그러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렇게 크게 거부감이 있진 네. 않아요. 저는 양파 껍질이라 그래서 좀 걱정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네요. 그리고 우리가 양파 껍질 먹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맞아. 케르세틴 성분이 많다니까 이렇게 해서 드시면 좋겠어요.
좋겠는데. 그리고 뭐 양파 느낌은 별로 안 나요. 네, 그냥, 네. 그냥 맞아요. 뭐 이렇게 저는- 한약재 넣은 맞아요. 그런 차는 느낌이에요. 돼요, 차. 네, 칡차라든지 좀 결명자차 같은 네. 좀 씁쓸한 맛이 느껴져서 네. 차처럼 먹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요 지금 조금 밥에다가 네. 양파 나물하고 양파 장아찌 준비해드렸거든요. 네. 그거 한번 잡숴 보세요. 양파 나물 맛이 참 궁금해요. 이 나물 진짜 맛있어요. 보기에도 그냥 좀 무나물처럼 설레네요. 생겼네요, 진짜. 네. 나물이 맞을까 진짜? 아, 이거 근데 식감도 맛있다. 좋고. 맛있죠? 양파 나물 맛있다. 처음 드셨죠? 네. 맛있네. 네. 야, 이게 1,000원의 보약 같은 맛이에요. 사실. 식감도 너무 좋지 않아요? 식감도 너무 아삭아삭하면서. 저는 무나물이 그 식감이 좀 싫어서 안 먹거든요. 네. 얘가 훨씬 이게-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몇 분 데쳤다고 그러셨죠? 요 지금 딱 1분 30초 정도 아, 데쳤어요. 그러니까 네. 아삭한 맛이 그대로였구나. 장아찌도 한번 잡숴보세요. 그리고 이게 매운 맛이 입에 맛있다. 쫙 남아요. 어우 매워. 장아찌도 맛있죠? 이 장아찌는 진짜 온갖 느끼함을 다 싹 제거해 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1시간만 뒀다가 먹으면 된다는 게 맞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그리고 한 달까지 두고 먹을 수 있다는 네. 거잖아요. 한 달 동안 냉장고 안에 보관했다 잡수시면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는데요. 단 한 가지. 요거 다 드셨다 그래갖고 작물 남았다고 또 양파 썰어 넣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양파물이 충분하게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끓인 후에 그 다음에 식혀서 양파 넣고 약간의 소금 더 넣고 잡수셔야지만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장아찌에 레몬을 넣는 것도 맞아요. 좀 신의 한 수 같아요. 레몬이 네, 너무 레몬을 좋죠. 별로 안 넣어서 별로 향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레몬 향이 당당히 나요 진짜. 그러면서 뭔가 싹 한번 잡아주는. 네, 맞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양파의 대변심이에요. 네. 저는 양파가 이렇게 맛있게 변신할 줄 몰랐거든요. 저는 뭐 양파면 짜장만 생각했는데 뭐 얘도 괜찮은데요 이거. 오. 오늘 파전 하나 붙여가지고 네. 이게 장아찌 좀 올려서 먹어야겠습니다. 장아찌의 그 작물도 찍어 잡수시면 진짜. 훨씬 더 맛있죠. 네. 오늘 완전히 비 오는 금요일인데요. 너무 맛있네요. 맛있다. 어우. 자,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레시피 저희가 정리한 게 있습니다. 보시죠. 혈관 튼튼, 뇌졸중 예방하는 양파 장아찌, 양파 무침, 바람막이 차 만드는 방법 배워볼까요? 우선 양파 장아찌는 햇양파, 청양고추, 레몬 슬라이스, 그리고 양파 장아찌 초장물 양념 필요하고요. 양파 무침은 햇양파와 부추, 고추, 그리고 각종 양념 준비해주세요. 또 중풍을 예방하는 바람막이 차는 양파 껍질과 물, 꿀만 있으면 준비 끝입니다. 우선 양파, 청양고추를 손질해 작물 재료를 섞어 장아찌 초장물을 만듭니다. 병에 양파와 청양고추, 레몬을 켜켜이 담고 초장물을 넣고 소주를 붓는데요. 밀봉한 후에 실온에 1시간 이상 둔 후 냉장 보관하면 맛있는 햇양파 장아찌 간편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 양파 무침은 양파를 씻어 채를 썰고 물, 국간장, 소금을 넣고 끓여 양파채를 1분간 데친 후 찬물에 헹궈주는데요. 이때 미리 부추와 붉은 고추, 청양고추를 썰어 준비합니다. 볼에 양념 재료를 넣고 무치면 맛있는 양파 무침도 완성! 팬에 양파 껍질을 약한 불로 덮은 후 주전자에 물과 양파 껍질을 넣고요. 중불에서 끓여 꿀을 더하면 중풍을 예방하는 바람막이 차도 완성됩니다. 혈관 튼튼, 뇌졸중 예방하는 양파 장아찌, 양파 무침, 바람막이 차로 건강한 주말 보내세요. 양파 장아찌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나 해놓으면 든든하게 며칠 먹을 수 그렇죠. 있으니까. 한 달이나. 양파 무침은 전 처음 먹어봤는데 그러니. 이거 아주 제맛입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네, 바람막이 차도 요즘 같은데 비 올 때는 따뜻하게 네. 또 더울 때는 시원하게 그러니까 잊어버릴 뻔했어요. 네, 깜빡할 뻔했는데. 꿀 아끼지 마시고 그러니까 꿀 껴가지고 잊어버릴 뻔했어. 아. 자, 그럼 이번에 장민욱 교수님과 한번 볼게요. 네. 창문? 창문? 창문을 열어라? 창문이요? 뇌혈관에 창문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를 사수해야 네. 우리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죠. 아 근데 창문이 어디에 있어요? 뇌혈관에 창문이? 마음의 창이니까 이 눈. 네. 눈? 눈이요? 눈. 오, 그것도 말이 되네요. 근데 우리가 머리로 올라가는 뇌혈관을 보호해야 되니까 바로 이 목과 어깨를 이제 간수해줘야 됩니다. 어깨. 네.
목과 어깨. 뇌졸중인데 목과 어깨를 그렇죠. 얘기하셨어요? 뇌로 가는 피의 이 80%가 목에 있는 경동맥을 통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목과 어깨가 많이 경직되어 있고 굽어져 있으면은 이런 쪽에도 이 혈액순환이 원만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네. 경동맥이 좁아지는 것 자체가 뇌졸중의 위험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는 아주 최대 위험자 중에 하나거든요. 실제로 뇌졸중 환자 10명 중 3명은 경동맥이 막혀서 생기는 뇌졸중 환자였다고 합니다. 이 삼성서울병원의 연구에 따르면은 경동맥이 70% 정도 막히면은 1년 이내에 10명 중 2명이 뇌졸중이 오고요. 5년 이내에는 둘 중 하나가 뇌졸중에 결국 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70%까지 막히기 전까지는 사실 이렇다 할 만한 증상도 없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 관리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관리법 중에 하나가 뭔가 운동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목과 어깨를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스트레칭 운동법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아, 네. 지금 저희가 이 수건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각자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게 수건을 병원에서 주셨구나. 실제로 하는 운동이에요? 맞습니다. 이 환자들한테 목을 좀 풀어주기 위해 제가 직접 집에서 하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수건을 돌돌 말아주셔서 접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가볍게 양쪽 끝을 잡은 상태에서 머리 뒤쪽으로 넘겨서 네, 앞쪽으로 쭉 당겨주면서 머리는 버텨주는 거예요. 머리 들어 올려주는 거. 네, 이 상태로 한 3초에서 5초 정도 버텨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왜 이게 시원하죠? 시원하죠? 네, 목이 좀 시원해요. 벌써 시원해지는 것 같죠? 시원해요. 자, 두 번째로는 머리 앞쪽으로 대고 뒤로 넘겨주면서 버텨주는 거예요. 역시 3초에서 5초 정도 버텨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옆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네. 말아준 상태에서 네, 이렇게 해서 옆쪽으로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옆쪽으로. 네, 그렇죠. 이렇게 당기셔도 좋아요. 당겨주시면서 또 버텨주는 거예요. 이렇게. 버텨주시면 시원하네, 나. 시원한데요? 시원하죠? 네. 다시 반대쪽도 한번 해볼까요? 반대쪽도 쭉 당겨주면서 당겨주면서 버텨주고. 버텨주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 진짜 3초에서 시원하다. 5초 정도씩 시원하다. 각 방향별로 반복해서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 사무실에서 네. 일상적인 사무 보시는 분들도 목이 많이 굽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굽은 목, 특히 예인 씨처럼 좀 마른 몸매이신 분들이 더 많이 굽어지고 또 경직되는 부분이 심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아주 좋은 운동이고요. 또 다음 운동 하나 더 알려드리면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목을 좀 풀어줬으니까 이번에는 어깨를 좀 풀어줘야 하는데요. 이번에는 어깨를 양쪽에 깍지를 뒤쪽으로 껴주세요. 네, 뒤쪽으로 껴주시고요. 네. 반대로 끼지 마시고 같은 방향으로 껴서 쭉 뒤로 쭉 올려주시면 돼요. 잘 안 돼. 아이고. 곡소리 나네요. 아이고. 3초에서 5초 정도 버텼다가 다시 원위치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위로 올려볼까요? 네. 진짜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확 지면 꺾이면 한 안 될 것 수평이 될 때까지 올리실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네. 네, 지금 아주 좋습니다. 이 정도까지 올려주시면 좋고, 네. 네. 그리고 다시 원위치 해주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이 수건을 이용해서 이 동작을 좀 반복해 보는 거죠. 자, 지금 어깨가 좀 풀렸잖아요. 네. 이번에 다시 한번 목을 좀 풀어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좀 당겨보고, 당기고. 네, 풀어주고요. 앞쪽으로도 대서 네. 반대쪽으로도 풀어주시고요. 이렇게 미루고. 그렇죠. 네. 자, 또 반대쪽으로, 옆쪽으로도? 네, 옆쪽으로 이제 각각 한 3초에서 5초 정도씩 당겨보고, 네, 또 반대쪽도 쭉 당기고. 당겨보고요. 자, 목 풀렸으면 다시 네. 어깨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풀어볼까요? 쭉 풀어주시고. 네. 시원해요. 시원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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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벌써 어깨나 목이 좀 바르게 서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네. 네, 이 굽은 등 그리고 굽은 어깨, 경직되어 있는 목을 전부 다 풀어서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맑게 해줄 수 있는 우리 창을 열어주는 바로 그런 스트레칭법이었습니다. 혹시 주의하실 점은 없을까요? 이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이 동작에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수건을 이용하지 말고 그냥 가볍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운동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잘 배워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뭐가 시원하겠어 싶으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 정말 굉장히 시원하죠. 시원해요. 네. 아니, 이 스트레칭은 자기 전에 한번 이렇게 네. 보면 편안하게 잘 것 같고요. 네. 네. 자고 일어나서도 한번 몸을 쭉 풀면.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뇌졸중 탈출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운동법까지 해봤고요. 마지막 비방을 알려드리기 전에 나만의 비법으로 뇌졸중을 극복한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남편의 운동을 지켜보는 주부. 오늘은 바로 주부가 아닌 운동을 열심히 하는 남편이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못 일어나지 아무도. 이거 안 잡고 못 일어나. 이렇게. 이봐요. 이거는 운동의 자부심이 대단하신 주인공의 나이는 올해 68세. 그는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 위암 수술도 했고 또 이 3년 전에는 뇌경색이 와서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다시는 그런 걸 안 겪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운동하고 있어요. 열심히 살아온 그의 인생에 마치 사형 선고와 같았다는 위암 판정과 수술. 그리고 몸을 추스를 때쯤 또다시 예고 없이 찾아온 뇌경색까지. 그는 아직도 생생하게 그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난히 피곤했었고 이불을 들어 올릴 수도 없이 힘이 빠졌던 오른쪽 팔. 감각이 없던 손에 수지침을 놓아봤지만 결국 병원에서 뇌경색 판정을 받고 병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두 번의 병마를 겪으면서 그는 달라졌습니다. 하루에 3시간은 기본으로 혈액순환에 좋은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언제나 든든한 아내는 남편의 응원군이죠. 그렇게 함께 노력한 결과 이제는 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을 정도로 회복이 됐습니다. 아팠던 손이 어디였죠? 예, 오른팔. 완전 이제 무리가 없으시네요. 아이 그럼요. 네, 두 분 모두 고생하셨구만요. 정말 아주 보기 좋아요. 일단은 내 남편을 이제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위암 수술과 뇌경색까지 겪었던 남편을 위해 아내는 철저히 식단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제철 나물 반찬과 쌈, 채소 위주로 남편의 혈관 건강을 위해 건강 밥상을 차리고 있습니다. 정말 신선하고 맛있어 보이네요. 맛있어요. 나도요. 이거 맛있게 먹고. 요즘이 신혼 때보다 더 즐겁다는 부부입니다. 꼭 부러우면 지는 건데. 이렇게 저금질을 못하니까 많이 싸주고 또 자기가 불편하고 그러면 그냥 손으로 이렇게 집어서 먹기도 했고 그랬어요. 네. 아유 잘 먹었네. 이거 챙겨드릴게요. 뇌경색 이후부터 아내가 특별히 챙기고 있는 것이 한 개 더 있습니다. 이거 뭐요? 이게 침향이라는 건데 이 뇌경색 이후에 우리 집사람이 챙겨줘서 잘 먹고 있어요. 그가 섭취하고 있는 것은 사향, 용연향과 함께 세계 3대 향이라 불리는 침향인데요. 키가 20m 이상 되는 침향나무 한 그루에서 5에서 7kg 정도 채취 가능한 귀한 약재입니다. 침향은 조선시대 왕들의 자양 강장제로 사용됐다고 하고 본초 강목에서는 오장의 기능을 자양한다. 동의보감에서는 마비된 증상이나 쥐가 나는 것을 고친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집사람이 고생 많이 했는데 제가 앞으로는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뇌경색 이후 챙겨 먹고 있는 침향. 앞으로 아내와 함께 혈관 관리 잘해서 오래오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건강을 되찾으셔서 정말 다행인데 나름의 비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차윤환 박사님 비법도 있는 거죠? 그쵸. 열어주시죠. 예. 침향. 예, 제 비법은 바로 침향입니다. 저 바로 앞에 있는 저게 침향인가 봐요. 저희 앞에도. 그렇죠? 여기도 지금 있고요. 네. 예. 보면은 뭐 이렇게 나무처럼 생겨서 네. 침향이 나무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나무처럼 생겼지만 엄밀히 말씀드리면 나무는 아닙니다. 이게 나무가 아니에요, 이게? 예. 나무 아니에요? 저 뭐 앞에 하나씩 드린 거 보면 네. 이렇게 나무처럼 생겼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냐? 이 나무가 상처가 나면은 그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수지 물질들을 막 만들어내거든요. 그 물질들이 오랜 시간 동안 마르고 단단하게 굳은 것이 바로 침향인데요. 큰 나무가 만들어 봐야 한 그루당 한 5에서 7kg 정도의 소량만 만들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물에 넣어보면 아는데요. 네. 자, 물에 넣으면 나무는
둥둥 뜨는데 침향은 가라앉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가라앉으면 진짜 나무가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죠. 왜 우리 몸도 상처 나면 딱지가 않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한 비유세요. 예. 아니 근데 저는 뭐 사향이니 뭐 이런 건 들어봤는데 침향 그러면 이걸 가지고 향이면 이렇게 냄새를 맡고 있으면 어때요? 뭐요? 아니, 침향 향 엄청 좋잖아요. 네. 말씀하신 그 사향, 용연향과 함께 세계 3대 향이라고 불리는 게 바로 이 침향입니다. 근데 냄새도 좋지만 사실 이걸 복용도 하고요. 동의보감에 우리 병증이나 우리 탕약으로서 13번이나 언급이 됐을 정도로 침향은 예전부터 한약재로서 많이 사용을 해왔고 동의보감에서 보면 주된 효능이 우리 기행증 혈행이라고 그래서 기가 흐르면 피가 흐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침향은 그 기가 잘 흐르게끔 해주는 약재입니다. 그러니까 기를 돌게 하고 피를 돌게 하고 이런 약재다. 아주 귀한 약재인데 이게 뇌졸중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기록에도 많은 기록들이 있는데요. 침향과 관련돼서 이제 조선 왕들이 어땠냐? 이거 자양강장제로 참 잘 드셨어요. 그래서 경종, 세종, 숙종 요분들의 이 침향을 보양식으로 드셨고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 영양제 또는 건강기능식품 같은 것들로 잘 챙겨 드셨다고 하는데 세종 때는 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약방, 즉 궁궐의 약을 관리하는 곳에 도둑이 들었는데 뭐 다른 건 다 두고 침향만 쏙쏙 훔쳐갔다는 굉장히 귀하다는 것이 그때부터 알려져 있었던 거죠. 이게 그 정도로 귀한 약재라는 거군요. 훔쳐갈 정도로. 훔쳐가지 마세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세종실록을 보게 되면은요, 일본에서 대장경판을 달라고 이제 그 스님들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조선이 이제 유교 국가로 바뀌어갖고 대장경판을 없애자고 하는 그런 그때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이 요거를 달라고 이제 왔는데 그때 선물로 갖고 온 것이 바로 이 침향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사실 그 이제 침향이 이제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중국에서도 구하기 어려우니까 값을 더 주어도 미리 사둬라. 뭐 이런 구절들이 또 있다고 할 정도로 옛날부터 임금님들의 이 사랑을 받았던 그런 이제 약재가 바로 이 침향입니다. 이게 그럼 그렇게 귀하고 이게 값비싸고 이런 거네요. 아니 향이 너무 좋지 않아요? 향은 한 되게 가닥 좋아요. 떼가시려고요? 아니 이거 어떡하지? 이거 괜찮아요? 뜯었어. 비싼 거라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뛸려고 뛴 게 아니에요. 이거 가져가실 거죠? 이걸 가져갈까? 이걸.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향을 맡으면 기분이 좋아지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기분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치유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침향 속에 있는 성분들 중에 델타 구아이엔이라고 하는 성분하고요. 아가스피롤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분은 신경 안정 또는 진정을 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뇌를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면서 활성화하기 때문에 뇌졸중 예방이나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향만 맡아도 도움이 된다는데 향이 이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네. 저는 가까이 마음이 대고 맡아야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향인데 지금 이 향만 맡아도 좋다는데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환으로 만들었는데 그렇죠. 그냥 먹어도 드셔보시죠,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 먹어도 되는 거죠? 갑자기 말이 없어졌어요. 이거 맛있다. 그런가요? 맛있대요. 그냥 한약 환 같은데요? 네, 맛있으면서 사실 뭐 매운맛 같은 거 안 느껴지세요? 약간 느껴져요. 살짝 살짝 하고 매워요. 매운맛이 네, 느껴지죠. 씹으니까 느껴져요. 맞아요.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어떤가요? 매운 거 먹으면서 푼다고 하잖아요. 네. 우리 동의보감에서는 이 매운맛의 성질이 뭔가 뭉친 것을 흩어준다고 했어요. 네. 우리도 방송 힘들게 하고 집에 가면 저는 막 매운 라면 같은 거 먹거든요. 그거랑 비슷한데 한번 확 도네요. 맞아요. 우리 뇌졸중의 원인이 결국 혈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이 혈전은 이게 순환이 잘 되지 못하면 잘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 한의학에서의 순환이론은 수승화강이에요. 물은 올라오고 불은 내려오고 하면서 빙빙빙 돌아준다 이건데 이 침향이 수승화강을 좋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혈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의학적으로는 어떤 것 같아요? 이게 그 뇌졸중을 유발하는 그 원인을 저희들은 혈관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의 침착 그리고 염증 반응에 의해서 점점 두꺼워지고 단단해지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이 침향에서 추출한 추출물을 말초혈액 세포에다가 투여를 했더니 이 말초혈액 세포에서 분비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활성화가 억제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혈관에서부터 생기는 염증을 어느 정도 억제해 줄 수 있는 물질이 아닐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뇌졸중뿐만 아니라 이 치매에 대해서도 비슷한 연구를 한 게 있었는데
이 실제로 쥐에게 침향을 투여를 해서 4주 동안 살펴봤더니 이 기억을 저장하는 세포인 해마의 신경세포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좀 억제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는요, 이 혈관의 가장 안쪽에 있는 내피 부분을 일부러 손상을 주고요, 침향을 먹였더니 혈관의 그 내피 부분이 회복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5월이면 감사의 달이잖아요. 그쵸. 뭐 어버이 달도 있고 이게 침향 같은 거 선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예전에는 공진단들 하셨는데 요새는 또 침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그런 그래도 의미가 있나 봐요. 네네. 침향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한의원에 오셔서도 침향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 침향을 먹고 나면 뭔가 좀 보양 먹은 것처럼 몸이 확 달아오른다라는 얘기들을 네. 많이 하세요. 그 이유가 침향에 이제 또 동의보감에서 보면 성질이 따뜻하고 뭔가 냉증으로 인해서 마비된 것들, 뭉친 것들을 풀어준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침향을 먹게 되면 좀 훅 달아오르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침향이 면역력 증진 그리고 또 항균 작용에도 효과가 있다는 실험이 있었는데요. 피부병을 유발한 쥐에게 이 침향 추출물을 투여했더니 염증이 유발될 수 있는 이 히스타민 성분이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피부의 면역력도 높아졌다고 평가했었습니다. 그럼 네. 이 침향을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고를 수 있을까요? 네, 팁을 준비해봤습니다. 땡땡을 확인하라인데 네. 땡땡이 뭔지 보시면 진짜? 진짜를 확인하라. 진짜를 가짜가 진짜죠, 있어요, 그럼? 그렇죠. 이제 좋은 것들은 가짜들이 좀 있겠죠. 근데 네. 진짜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쉬운데요. 물에 넣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침향 그러니까 아까 생긴 것도 나뭇가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나뭇가지나 가침향은 물에 가라앉지 않고 뜨거든요. 근데 좋은 진짜 침향은 물에 가라앉고 바닥 끝까지 가라앉기 때문에 물에 넣어보면 진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가라앉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네네. 가라앉는 걸 찾아야지 이게 정말 품질이 좋은 침향이다. 네. 이런 얘기예요. 자, 두 번째 그럼 방법.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뭘 또 대접을 하라라고 있는데 볼까요? 귀한 대접을 하라. 이제 침향이 이제 진짜 귀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오래전부터 그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침향이 지금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는 국제 협약인 사이테스에 등재되어 있어서 이 수출입이 엄격히 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침향을 고르실 때 수입 필증 즉 허가를 정식적으로 받은 건지 요 수입 허가 받은 제품인지 요거를 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이거 먹을 때 주의할 점은 뭐가 있습니까? 예, 아무리 좋아도 많이 먹으면 안 좋겠죠. 그래서 네. 적정량을 지키시는 게 필요하는데 하루 그 침향의 권장 섭취량은 0.1에서 0.4g 정도고요. 너무 많이 드시면 두통이나 복통, 설사 증상이 있으니까 적당량을 지키시는 게 필요합니다. 또 특이 체질이나 또는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섭취 전에 꼭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오늘 뇌졸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혈관 건강 챙기셔서 건강한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5월 21일, 오늘이 부부의 날인 거 알고 계십니까? 21일, 둘이 하나 된다, 이런 뜻이에요. 네, 저는 오늘 신혼인데 몰랐네요. 비 오는 저녁, 네. 예, 와인이라도 한 잔. 그러고 한번 꼭 안아주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하루, 또 행복한 부부의 날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